지금 보고 계신 이 제트레이 제품의 아웃솔은 다른 기존의 아식스나 미즈노 제품들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스터드가 외측에 있는 스터드들은 거의 신발 사이드 엣지 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 스터드를 갖고 있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의 행 간격이 넓어졌어요. 요거는 미즈노의 네오라든지 모렐리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넓습니다.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넓다 하는 점이 느껴지고, 특히 모렐리아는 지금 보시면 사이드 엣지 쪽에서 이렇게 스터드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제트레이는 완전히 사이드 엣지 쪽으로 뺐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여기 첫 번째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고, 요걸 제외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점이 뭐가 있느냐? 역시 이제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신발 여기 전체적인 아웃솔의 면적이 동일하다. 물론 미즈노는 여기 약간 좁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좁게 형성되어 있는 거에 비추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미즈노 제품이 이렇게 좁게 구성되어 있을 때 사이즈적으로 뺐으면 아마 안정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식스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빼고 그 스터드의 간격을 이렇게 넓혀 놓고 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아식스 미즈노가 늘 이 아웃솔 스터드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중에, 물론 이건 이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좀 민감하신 분들, 특히 인조자 안에 스터드가 박히지 않는 지형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스터드가 안쪽으로 박히는 천연나지 쪽으로 가기 좀 덜한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미즈노가 좁게 형성되는 아웃솔 전족부 쪽에 면적에 비하면 아식스의 그것보다 더 넓게 비축이 되고 이렇게 넓게 형성을 하게 되면 역시 제일 큰 장점의 착지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불안해지는 거,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안정적이다 하는 것과, 이렇게 스터드를 넓게 배치해서 안정적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착지 안정성과 동시에 무게 분산, 스터드 프레셔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고, 이 스터드를 바깥쪽으로 빼서 분산시키게 되면 발 안쪽 부분의 사이드나 이런 쪽 중족골, 특히 이쪽 부분에서의 피로도, 그리고 중족골 피로도는 보통 이제 발목 피로도 연결되니까 그런 전체적인 피로도를 낮춰주는데 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프린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스터드가 전체 넓게 형성된 면적에서 이렇게 스프린트를 할 때 윈드라스트 구조를 만들게 되면, 스타트를 했을 때 첫 번째 그 보폭, 첫 번째, 두 번째 보폭 그 사이에서 그 차고 나가는 힘, 그것들을 조금 더 넓은 면적에서, 물론 그 단거리 스프린트에서 이제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좁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발의 힘을 모으는 쪽에서. 근데 스타트에서는 밀어내는 부분에서 면적이 증가한다는 게 큰 장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스터드를 보면 안쪽 부분, 그러니까 인사이드 쪽은 이렇게 스터드가 하나, 둘, 세 개지만 바깥쪽은 네 개가 되어 있죠. 미즈노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 나왔던 축구화들은 대개 스터드의 배열이 3개, 4개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 바깥쪽에 4개. 뭐 이런 아들러 같은 경우도 보면 스터드가 이렇게 3개,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일본 브랜드에서는 스터드가 4개, 4개씩 구성되어 있는 스터드들이 많은데, 미즈노 모렐리아 2만 하더라도 각각 스터드가 4개, 4개로 사이드 쪽에 동일하지만, 아식스는 엑스플라이도 그렇고 이전 제품들도 3개, 4개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쪽이 3개, 바깥쪽이 4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회전 안정성. 다시 말하면 스터드가 전체가 4개로 되었을 때 뒤틀림, 그러니까 잔디에서의 회전 안정성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스터드를 배치를 하는 방식이 다른데, 바깥쪽으로 하나를 더 놓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크, 틀림 저항을 높여주는, 다시 말하면 이 축구화를 신고 횡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들거나, 그 다음에 한쪽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사이드 쪽으로 힘을 가해지는 것들, 그거에 대한 지지, 저항이 사이드 쪽에 스터드를 배치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높아지죠. 결과적으로 사이드 쪽에 그 스터드를 많이 배치해서 그 토크 강성을 높여주는 식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아식스 제트레이가 요 폭을 넓히고 한 것들은 뭐 일본 내 현지 상황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족골 부성이 많은 일본 청소년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배려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상의 위험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회전 방향에서의 이제 과그립, 다시 말하면 스터드가 모여 있는 상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회전할 때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서 횡방향에서 이 잔디를 싣고 돌아갈 때 ACL 문제, 다시 말하면 십자인대 파열 문제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레가타 다쿠야인가? 근데 그 친구도 결국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드리블을 시도하고, 다양한 드리블을 시도한다는 거는 다양한 그 드리블의 대부분들이 이제 급격한 방향 전환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조 잔디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위험성이 높은데, 결국 그 친구도 십자인대 끊어졌죠.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어쨌든 아식스 제트레이는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이 스터드를 외측으로 최대한 보내고, 그 다음에 스터드 간격을 넓힘으로써 다른 축구화와 에 비해서 이 착지 안정. 그러니까 아식스는 이 DS 라이트의 AG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엑스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엑스플라이의 재발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엑스플라이 재발견이 뭐냐면, 이 어퍼가 실키랩이라고 하는 거의 재발견이 아니라, 이 지금 앞에 이렇게 보면 3개의 스터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굴곡성. 여기에 이 프로는 지금 이렇게 굴곡을 갖춘다려고 휘었을 때, 사실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또 유연하게 휘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고 인조단디가 푹신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방 발가락의 이 중족골 굴곡성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거를 제가 상태 좋은 인조구장에서 지금 요즘 영상을 찍고 있는 곳에서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제트레이는 이것보다 더 지나단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더 쉽게 휘어져서 아마 신고 해보면 이 전방의 굴곡성, 이게 이 신발의 정말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 실키랩은 여기서도 지금 제가 운동을 해본 바로는 굉장히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럽고 좋다는 느낌인데, 사실 여기는 패딩이 어쨌든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패딩이 없이 그냥 그것보다 기존에 있는 그 실키랩보다 더 얇은 소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전방 굴곡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인조 가죽으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맨발 감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발가락의 중족골이 원래 휘어지는 거를 그대로 이게 그 반영을 해서 거기에 응답을 해준다 하면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 리뷰했던 로또 스타디오의 TFR가 완전히 발가락 굴곡성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발가락 자체가 이제 그라운드를 그립을 만드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터드 모델이면서 이 프로에 비해서도 전방 굴곡성, 중족골 굴곡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신어보면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 뭐 다른 제품을 신다가 이걸 신으면 이 발가락 앞이 완전히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게 움직이네 하는 느낌인데, 이 지금 실키랩도 스터드가 사이드 쪽으로 벌어져 있고 배치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전족부 굴곡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실착에서 다른 축구에서 느낄 수 없는 아웃솔의 특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로도 이 제품이 지금 이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좋게 느껴지는데, 이거 좋게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아마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형태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신고 프로를 신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뭐 이 실키랩으로 와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실착을 하진 않았고 곧 실착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제품은 어쨌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서 볼 수 없는 약간 남다른 아웃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여기 에어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카본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웃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큰 브랜드마다 뭐 그런 차별성을 느끼기 힘들었는데, 이 아식스가 지금 프로나 이런 제품에서 전방의 굴곡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신발을 개발하고 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신발에서. 왜냐하면 이 그냥 DS 라이트 프로에서는 이거 넣기가 힘들거든요. 전혀.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제 경우에
5, 6에서도 이거 자체로는 좀 느끼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일쪽으로 오면서 이 프로로 오면서 지금 확실히 이 잔디 상태가 좀 좋은 데로 들어가면 이 앞쪽이 완전히 이 중족골 쪽이 앞뒤로 따로 논다. 마디가. 근데 그런 느낌이니까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아마 제트레이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